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궁궐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던 한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시들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내시들의 모습은 주로 왕의 곁에서 명령을 전하거나 깍두기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조선시대 내시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이며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의 내시가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늙어서 물러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전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내시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시들은 가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노비, 평민, 심지어 양반 중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자들이 궁궐 안에 일자리를 찾아 입궁을 신청했습니다. 신체 조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조선시대의 내시가 반드시 거세되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명나라의 환관제도와는 다른 점입니다. 조선 정부는 처음부터 거세 관행을 억압했습니다. 다만 궁궐 안에서 왕의 여인들과의 관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입궁을 지원하는 남성들은 씨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여야 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모든 내시가 이 조건을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선발 과정은 꽤 엄격했습니다. 궁궐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신원조회, 신체 검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건강한 체격, 깨끗한 외모, 그리고 충성심이 있는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왕과 왕족들을 모실 사람들이므로 성격이 점잖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궁궐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시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궁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처음 입궁한 젊은 내시들은 수종이라 불렸습니다. 즉,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보좌하는 최하위 직급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로 입궁한 내시들은 궁궐의 복잡한 규칙과 예절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시간에 왕이 어디에 계시는지, 언제 수라상을 차려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등 궁궐의 일이 모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였거든요. 이런 규칙을 어기면 엄한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 매를 맞거나 궁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궁궐 내에서의 신분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모든 내시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의 침실을 모시는 내시들은 더욱 높은 신뢰와 책임이 필요했습니다. 음식을 담당하는 내시, 궁궐 청소를 하는 내시, 왕명을 전달하는 내시, 궁궐 문을 지키는 내시 등 그들의 역할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생활은 궁궐 내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입궁한 내시들은 궁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항상 궁궐에 상주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휴가가 주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궁궐 내 별도의 거주 공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험을 쌓은 내시들은 점차 왕의 신뢰를 얻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바로 왕의 신임입니다. 왕의 곁에 사람이 가진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왕은 정책과 국사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시들은 왕과 24시간을 함께 생활합니다. 왕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에 드는 순간까지 내시들은 곁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의 진심, 왕의 의도, 왕의 기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귀에 먼저 닿는 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언, 왕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지닌 내시는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관직의 상승과 부의 축적이 시작됩니다. 내시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는 상선 영감으로 종이품의 벼슬입니다. 현대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왕의 식사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 오른 내시는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왕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또한 내시들은 궁궐 안에서 작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려주고 여러 이권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점차 부자가 되어가는 내시들도 많았습니다. 인간관계의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궁궐 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원들, 궁녀들, 다른 내시들 등입니다. 경험 많은 내시들은 이들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은폐된 일들을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시가 가진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도 함께 찾아옵니다. 왕이 바뀌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전 왕에게 신임을 받던 내시가 새 왕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 투쟁에 휘말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투옥되거나 죽임을 당한 내시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년의 내시들도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 생활했습니다. 역사책이나 드라마에서 주목하지 않는 내시들의 실제 일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하루의 루틴은 철저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시들은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왕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나서 왕이 계신 전각을 준비합니다. 온수를 준비하고 옷을 챙기고 아침 수라상을 차립니다. 왕이 일어나면 이를 닦을 물과 수건을 건네고 옷을 입을 때 도와줍니다. 왕이 아침 식사를 하면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봅니다. 만약 독이 든 음식이 아닌지 확인하는 역할도 하곤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왕이 하는 모든 활동을 함께합니다. 정무를 볼 때도 옆에 있고 산책을 할 때도 따라가고 밤에 쉴 때도 옆에 서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궁궐 내에서 상주함으로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통풍, 관절염, 위장 질환 등이 내시들에게서 흔히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조선 정부는 궁궐에서 아파하는 내시들을 위해 의료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왕실의 의사들이 내시들을 진료했고 약물도 제공받았습니다. 경제적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의외로 조선시대 내시들은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궁궐 밖의 사람들과도 거래했습니다. 궁궐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팔고 정보를 주고받고 때로는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시들은 개인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와 감정이 있었습니다. 내시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처지의 다른 내시들과 우정을 나누었고 때로는 연애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궁궐 안에서 연애가 적발되면 큰 벌을 받았지만 몰래 사랑을 나누는 내시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내시들도 늙어갑니다. 체력이 쇠퇴하고 예전처럼 왕을 모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의 길이 열립니다. 조선 정부는 오랫동안 내시로 일한 사람들에게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왕에게 충성을 다한 내시들에게는 퇴출 후 생활을 보장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를 내시촌이라고 부르는데 퇴역한 내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내시촌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퇴직한 내시들이 많이 정착한 곳들이 전국에 존재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평민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궁궐에서 받은 봉금과 퇴직금, 그리고 궁궐 내에서 모은 재산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땅을 구매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거나 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미묘했습니다. 일반 평민보다는 높았지만 양반보다는 낮은 신분입니다. 따라서 향촌에서 완전히 편하게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들이 내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야기거리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궁궐에서 왕을 모던 자다라고 하며 주목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내시 출신이라며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가족과의 재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젊은 나이에 궁궐로 떠나온 내시들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가족을 재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 60년을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재결합은 과거의 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도 낯선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생을 보내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내시는 부를 바탕으로 편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것을 먹고 아들, 딸을 교육했습니다. 어떤 내시는 궁궐에서 받은 신세를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했습니다. 학당을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의외로 궁궐을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궁궐 안에 남아있는 내시들도 있었습니다. 궁궐이 그들의 유일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내시들은 역사책에 크게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조선 왕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한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천한 신분으로 시작했지만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궁궐 밖의 세상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나라의 경제와 정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 내시들의 수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양반의 평균 수명이 5156세였던 반면 내시들의 평균 수명은 약 70세였습니다. 궁궐에서 좋은 의료 혜택과 정기적인 식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궁궐 내의 환경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내시들의 삶은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운명이 얽혀있는 복잡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포기하고 궁궐에 들어갔지만 그 대가로 평생의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천한 신분이었지만 왕의 신임으로 인해 나라의 권력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궐 안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대부분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궁궐을 움직인 또 다른 세력 내시들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역사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